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1번, 2번, 3번은 앞에서 다 푼 내용들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1번 갑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형벌법규 자체 그리고 그로부터 수권받은 겁니다. 그래서 형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자, 가벼워졌을 때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조 2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판례죠. 자, 2번은요. 1번은 형벌법규 자체나 위임받은 것이 법률 변경되었지만 2번은 고시 등 이것이 변경된 겁니다.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경에 따라서 형이 가벼워졌다면 1번처럼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스스로 유효기간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효력이 상실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는 이것은 법령 변경이 아닌 겁니다. 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저절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한시법 비슷한 거죠. 자, 이것은 법령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법무사인 갑이 어떤 사건을 위임받아 비변호사는 이제 검찰직, 경찰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법 위반 조항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끊고 자, 그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조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변호사의 업무로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추가된 부분은 과연 법률 변경에 해당될까? 법률 변경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종전에 이 개정된 법무사법 2조 1항 6호 그 이전에 행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부분과 이것 부분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행해졌던 이 부분과 뒤에 행해졌던 이 부분은 완전히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 여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11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법형 문제네요. 1번 봅니다. 대법원은 종래에 법률 형벌법규 제정 이유가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법률 변경하였다는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언제까지 법적인 효력을 갖겠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시법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법률 변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만 효력을 존치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 상실되는 부분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폐지가 아닙니다. 저절로 폐지가 된 거죠. 이것도 옳은 질문이고요. 3번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조항에서 종전법에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면 이것은 형벌 불속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맞죠? 그래서 범죄 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자가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을 폐지하고 행위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는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1조 2항 또는 형소법 면소판결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변경은 해당 형벌 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처벌 관련된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1조 의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최신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고,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그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요 1번 지문이 이제 옛날 얘기 꺼내면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옛날 얘기 꺼내면서 이제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고 했는데, 자,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종료시를 말하죠. 따라서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하였는데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 시점이 구법이니까요. 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2번.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때는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래서 강제추행 행위가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상습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뭐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자, 3번 갑니다. 범죄 후에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행위시법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중하게 변경되었을 때는 구법이 더 가벼우니까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변경 없을 때는 1조 1항 원칙에 따라서 행위시법 구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안 된다. 틀렸죠. 자, 4번. 헌재가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당해 법절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무죄. 그리고 이것도 여기가 틀린 거예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폐지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위헌 결정 받게 되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 법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 가는 것이지 폐지가 되어서 면소 판결 가는 건 아닙니다. 틀린 부분이 두 개입니다.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요. 해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형벌조항은요. 이 형벌조항은 소급표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조항이 아닌 경우는 소급표가 없는데 형벌조항일 때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범죄가 된 겁니다. 비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그럼 틀려요. 뒤에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자,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1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형법 제1조 2항 해석 관련해서 다른 법령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 이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때만 요 1조 요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1조 요항을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 못해요. 그래서 끊고 여기 나오죠. 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조 요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2번. 자,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법 적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법 적용하는 거죠. 행시법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여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하등 영향이 없죠. 2번.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몰수와 같은 부가형까지도 비교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는 동일한 경우에만 이제 부가형을 따지는 것이지 주형이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형을 따지는 것은 동일할 때 부가형을 따지는 겁니다. 동일할 때 부가형까지도 판단한다. 4번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에 행한 범죄는 상습범 조항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상습범 조항이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그전에는 아무리 상습적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죄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강제추행죄 처벌하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에 관련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겠죠. 요 상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요 상습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4번은 풀었고요.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유효기간에 의하여 저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이것은 법률 변경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질문이고 여러 번 출제가 됐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국법이 3년 이하 징역이고 신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법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은 징역끼리 먼저 다투어야 됩니다. 자, 징역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가볍나요? 3년이 가볍죠. 따라서 국법이 신법보다 가볍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이 경하게 바뀐 것이죠. 무겁게 바뀐 것이죠. 신법이 더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틀렸고 그래서 일조행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법입니다. 국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신법이 5년의 징역 그리고 국법이 5년의 징역, 신법이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일단 징역끼리 비교하면 5년, 5년 똑같죠. 근데 신법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은 똑같지만 벌금이 여기는 선택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법이 더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볍게 변경된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경중에 차이가 없다면 1조 1항 원칙에 따라서 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3번 포괄일지에 관련된 기존 형벌법규에 대하여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유권 신설로 포괄일제 처벌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는 그때는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처벌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신설법규로 적용할 수가 없다. 신설법규는 이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 소급표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5번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경신 문제인데 거의 연도만 바뀌었지 거의 공통되는 것이 많아서 정답은 2개가 되었습니다. 2번, 4번, 1번입니다. 강간죄를 범한 후에 강간죄에 관해서는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가볍게 바뀐 겁니까? 무겁게 바뀐 겁니까? 가볍게 바뀐 것이죠. 그렇죠? 가볍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리한 쪽인 신법이 적용되겠습니다. 2번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렸을 때는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형벌법규 같은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무죄 선고인데 무죄 선고된 이유가 개패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애당초 소급표 때문에 애당초 그 범죄는 비범죄화된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개패로 인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여기가 틀린 겁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자, 위헌 결정 나면 소급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급표가 있다는 말은 그 법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까지 소급표가 되는 것이므로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은 비범죄가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때리겠다는 거예요. 3번 부칙으로 종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죠. 4번 불법 감감하고 있던 중입니다. 중에 무겁게 개정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국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신법이죠, 신법. 범죄행위 종료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여기 나오죠? 종료시법인 신법입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풀었죠? 2번. 자,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하여 자,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법조문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소급표 금지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풀었고 여기도 풀었습니다. 이는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기 전에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가 개정된 지 상습범 처벌 조항이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12년인가 10년인가 그때 들어왔을 거예요. 성범죄의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강간죄나 추행죄를 상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상습범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상습범이 되지 않아요. 경합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습범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은 상습범이 없었기 때문에 상습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기껏해야 강제추행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디귿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포괄일죄되는 범죄 행위가 전후에 걸쳐 생겨졌을 때에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종류시법이라고 하는 범죄시행 종류시법이라고 하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죄를 처벌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4번. 개정되면서 부칙조항에서 종전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 부칙조항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속법은 포괄일죄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행위 종료시법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할 때는 그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자, 개정 전의 법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정된 이후는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시점을 기준해서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다른 겁니다. 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부칙조항 있고요. 그래서 개정되기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비교 판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을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지만 비교는 더 출제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되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포괄일죄 계속범이니까요. 여기도 포괄일죄죠. 그쵸?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밑에 비교 판례가 더 옳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 포괄일죄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포괄일죄는 일죄인 거잖아요. 자, 보세요. 개정된 방판법 시행된 이후에도 포괄일죄 범행 위반이 계속되었다 할 때 종료시법이라고 하는 신법을 적용해서 처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포괄일죄라는 일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것을 부칙으로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부칙으로 쪼갤 수가 없다 이거 말이죠. 이 논리가 맞지. 근데 상반되는 판례가 이겁니다. 부칙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종전법에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쪼개라고 하는 것이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전부 다 2000년대 판례입니다. 각각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정된 방법법이 나와버리면 요 비교 판례를 갖고 풀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요 판례를 갖고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기출이 요것 말고도 다른 시험에서 기출이 된 적이 각각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결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행위시법이 좋은 건가요?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좋은 건가요? 어떤 게 좋아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치? 그래서 요 행위시법 요것이 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이 어떤 법이다? 여기 이 법이죠. 이 법. 요 현행법이 아니고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 왜? 피고인에게 그것이 더 유리하니까. 자, 2번. 자꾸 나오네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형벌조항이라면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소급 배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당초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범죄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 내리는 판결은 무죄 판결인 것이지 면소가 아닙니다. 군사기밀 해제는 이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죠. 그래서 일조이행 여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3번 포괄일제가 시행 전후에 걸쳐 생겨졌을 때에는 그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의 금액으로 한정된다. 이후 이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우리 앞에서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몰수 추징 조항이 있었죠. 몰수 추징 조항도 신설된 부분이 있다면 그 개정 신설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몰수 추징액을 정하듯이 수뢰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